예산결산위원장 선거. 그러나 요즘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낸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으로 이동한 양국에서 대길 부분입니다. 제일 현재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 농해수위의 어기구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추진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나오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를 하셨었고 또 농림축산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농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또 강한 추진력으로 이제 빛이 나셨다 이런 이제 주변의 평가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되신 만큼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 농해수위를 이끌어갈 계획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해수위는 그야말로 농업, 임업, 또 축산, 낙농 포함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품, 모든 우리 K푸드, 식품 산업, 또 이제 해양 수산까지 산과 바다와 이 농토를 다 관할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상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우리 국민들이 차례경 풍족이라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상임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농민들께서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 농촌이 거의 해체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지금 농업 인구가 20년 전만 해도 한 400만을 웃돌았는데 지금 200만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초고령화가 돼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 100만 명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농가 부채도 지금 한 가구당 한 4천만 원이 넘어서 매우 최고로 지금 하고 있고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 30년 동안 한 1,0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이 이제 됐는데 적어도 농업 농촌의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22대 그 원구성을 놓고 참 그 진통이 길었는데 농해수위도 그 소위 구성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그리고 농림법안소위까지 4개의 소위 중에서 그 민주당이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네. 이제 또 여당 측에서는 또 반발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좀 어떤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래. 이 소위 이 협상은 간사들 협의상이거든요. 이게 네. 국회법이 이 소위를 갖다가 여당이라 야당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됐는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안도 많이 밀려 있고 또 8월 달에 이제 결산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가 구성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제가 빨리 그 소위안을 내라.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 국민의힘께서 그걸 내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했는데 예결소위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좀 싸움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예결소위는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예결소위원장은 농업 농촌 예산이 상당히 지금 작아요. 그래서 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그런데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좀 맡아가지고 농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역할, 또 매의 눈으로 정확히 보는 역할은 야당이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예결소위 때문에 조금 그 딜레이가 되는데 이제 빨리 정상화해서 소위가 잘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결 소위를 이제 둘러싼 이제 갈등이 좀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별 의미가 없는 갈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예결 소위에서 결정을 해도 이게 네. 이제 예결특위 가서 다 이제 다시 재심사를 받잖아요.
결국은 개소정 수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가지고 여야가 삿바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런 현안들, 법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양곡법이 오늘 민주당이 당론 재추진으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한다는 게 이제 그 이제 골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쌀값이 18만 원 선이 무너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20만 원 선을 지키겠다. 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민주당의 입장이었죠. 입장이었고, 네. 근데 16만 원 선까지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쌀 농가 현장의 목소리 굉장히 우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곧 핵곡이 나오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 벌써 지난 주에 빠름이 쌀을 벌써 생산을 했어요. 이제 네. 핵곡이 막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 시장 가격이 17만 원대, 16만 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를 20만 원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늘 말씀을 해왔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한 15만 톤 정도는 격리를 시켜줘야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지금 5만 톤만 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핵곡은 곧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곡법은 현재 그 농해수위 첫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또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농안법 또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직접 네,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발의됐던 그 법안에 비해서 좀 어떤 점들이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양곡관리법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1.6%가 쌀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 쌀값이 바로 농민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고 그래서 네. 이 쌀 농사만큼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양곡관리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그 이 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라 이런 이제 법이잖아요. 근데 이번 그 양곡관리법은 그 사전적으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우리가 이제 논의 이제 전체 면적이 69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해마다 쌀이 한 40만 톤이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40만 톤에 드는 쌀만 좀 다른 작물로 타작물로 이렇게 재배를 돌리면 그럼 수요 공급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 9만 헥타르 정도만 다른 작물로 대체하면 이런 매년 우리가 이렇게 닥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양곡관리법은 이 9만 헥타르 40만 톤 정도 되는 그 농지를 그 조사료라든지 사료작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아니면 휴경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그 사전적인 어떤 그 이 수요 공급 조절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해라. 근데 이거 하는데 돈이 제가 이제 정무원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1,000억. 1,000억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거 하면은 쌀값 걱정 매년 하지 않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이 채소,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도 그렇고 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채소값 쌀값이 지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진동폭이 가장 큰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거를 정부가 어느 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든요. 이걸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도 정부가 좀 책임지고 수요 공급 조절을 좀 잘해서 네. 수요자와 생산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라는 것이 이번에 양곡법 또 이 농안법의 핵심 농안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 정부에서 21대에서 특정 품목의 그 생산 쏠림이나 아니면 그 타 품목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농안법이 상정이 됐고 그리고 그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이 양곡법과 농안법의 본의 처리 일정과 또 향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우리 송미령 장관이 그런 네.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농림부 장관이라면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2대 국회 돼가지고 소위 법안 소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지금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안 소위에서 오셔가지고 정부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네. 논의하고 그럼 정부가 이 쌀이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법안 소위 논의도 하기 전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니까? 이거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양국법이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가 아직 구성이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요. 12일 날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휴가 기간이고 뭐 이래가지고 26일 날로 잡은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되면 네. 이제 법안 소위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25, 26일 날 당장 열어가지고 예. 이런 그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농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이제 법안들이 이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폐기가 됐었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발의되고 상정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양국법이 만약에 이제 뭐 그 법으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정부 또 이제 여야 간의 대타협이 그렇습니다. 예, 정치가 다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이게 농업농촌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거든요. 농업농촌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 닫아놓고 정말 끝장토론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서 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상태비로 들어가지고 이 쌀값 문제, 뭐 한우값 문제, 뭐 지금 재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문제를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끝장 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 농업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안을 좀 마련하자. 이런 것이 제가 늘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값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지난달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가 열렸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키우는 데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팔면 200만 원 손해다,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부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융자금 맞습니다. 상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또 수입 소고기 관세가 없어지고. 제로가 됩니다.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단의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지금 의견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지금 한우 농가도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여의도 한우 농가 집회할 때도 저도 가서 의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네. 한우 파동이 10년 주기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목전에 지금 위험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키울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한우 산업이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때 가보니까 이제 수가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암수를 한 2만 마리 정말 긴급 격리를 시켜달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료 구매 자금 이거 좀 상환을 유예해달라. 이런 구구절절한 아주 애타는 그런 요구 사항들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 상가가 무너져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 미국산, 캐나다산, 네덜란드산, 호주산 이런 소고기가 연차별로 이제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한우 산업이 초토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는 우리 5,000년 역사와 같이 해온 산업이거든요. 이거 버리면 안 되죠. 한자 들어간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우법 개정안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정말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우리 한우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료를 구매할 때 융자를 받았던 그렇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제 반환도 좀 그 한우 농가들은 유예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당장 이제 것 지금 같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을 상환할 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좀 뭐 1, 2년 융자를 좀 상환을 유예시키고, 지금 뭐 사료값 이런 것들이 환율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100% 수입합니다. 환율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천정비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 비싸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우들이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한우 산업이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럴 때 이럴수록 정부가 왜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네. 정부도 한우 농가에 대한 뭐 걱정과 우려는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21대 이제 막바지 대통령 거부권의 폐기가 됐던 한우법을 야당이 이제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도 이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한우법 재추진, 축산법 개정안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당과 한우협회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축산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63년이 지난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TA, 메가 FTA 등등 해가지고 지금 국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한우도 지금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60년에 만드는 축산법 가지고 지속가능 한우 산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산법에서 한우법을 떼어내서 한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도 세우고 어떤 수급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좀 책임지고. 네. 근데 정부는 여기 이제 축산법에 한 40개 축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 뭐 저기 닭, 토끼, 뭐 오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우를 빼내면 축산법에 한우를 빼내면 다른 오리, 토끼도 빼내서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핑계를 대고 이거를 거부하는데 한우하고 좀 다른 축종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한우 산업은 지금 정말 이제 수입 소고기가 뭐 물밀듯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한우가 또 하나 역할이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우만큼은 좀 떼어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또 한우협회의 입장입니다. 네네. 날이면 날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 바다의 수온도 마찬가지로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명태나 오징어도 예전만큼 그 어획량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이기 때문에 수산업도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차 앞으로 환경은 달라질 텐데 어업 정책에도 좀 그에 맞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명태, 오징어는 집 나간 생선이 집 나간 되어버렸어요. 생선이다. 안 돌아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이 고갈돼 있어요 지금. 뭐 그리고 동해에 잡히는 고기가 서해에 잡히고 서해는 잡히고 뭐 동해는 잡히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어업 정책에서 잘 갈 필요가 있고. 근데 수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는 잡는 업에서 좀 기르는 업, 양식업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선회해서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상당히 개발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야 논쟁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잖아요. 일본이 이게 가장 값싼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오염수를 인류 공동의 자산에 바다에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5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 몰라요. 이 우리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핵오염수가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뭐 과학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냥 그 뭐 과학을 믿고 정부는 지금 뭐 계속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부한테 야, 그거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림으로써 우리가 지금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사능 측정해야죠. 이런 수백억 들어갑니다. 돈이. 이런 것들은 일본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원임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근데 정부는 무조건 그냥 이거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 IAEA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왜 과학을 못 믿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여야가 일본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한국으로 오려면 3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 원양 어선들이 이미 태평양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참치도 잡아오고 막 잡아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세계에서 생선을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일본하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정부가 일본한테 계속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바다다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우리 수산업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야 인구 감소도 사라지고
지역 소멸도 이런 말도 자체가 이제 걱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텐데요. 좀 어떤 특단의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네, 특단의 대책은 여러 말들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농업 농촌 예산을 확대시키면 됩니다. 네. 농업 농촌의 예산을 확대. 예산 확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갔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 지금 많이 줄여서 10%입니다. 10%를 농업 농촌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예, 농가 가구당 공적 직분을 받는 게 우리나라 또 1억을 받아 1억. 그다음에 거기는 65세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네. 농장을 다 자기 자식한테 주든지 젊은 청년 농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연령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농업 농촌 활기가 돌죠. 뭐 평균 저기 농업 인구가 한 네. 50세 안팎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65세 인구가 농업 농촌에 거의 뭐 60% 70%로 달할 정도로 지금 초고령화가 돼 있고요. 네. 40대 미만의 젊은 농업 경영주는 1%뿐이 안 됩니다. 1%. 그런 상황에서 농업 농촌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농업 소득 1년에 벌어내는 소득이 연봉 1,000만 원인데 누가 젊은 친구가 농업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을 살리려면 지금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2.8%인 정부 예산을 최소한 5% 정도 늘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채소값도 안정화시키고 과일값도 안정화시키고 한우값도 안정화시키고 정말 농촌이 내가 농사져 가지고 가을에 야, 이 정도 소득은 내가 그러니까 노력한 생산비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를 좀 보장을 해줘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줘야 농업 농촌의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냥 무슨 자연재해의 모든 위험을 다 농민한테 책임지라 이러면 누가 농업 농촌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요. 금방 부패하고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안보도 좀 늘리고 또 곡물 작업률도 늘리고 그러려면 농업 농촌을 살리려면 국가 예산이 농업 농촌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현재 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8%를 최소 5%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8조 정도, 18조 농업 농촌 예산이. 18조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8조뿐이 안 됩니다. 농업 농촌 예산 18조. 현재 2.8%가 18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네네. 국가 예산에. 그러면 이거를 스위스처럼 한 10% 정도 하려면 한 60조 해야죠. 그죠? 60조.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 60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5%만 하자. 그럼 30조만 하자. 30조. 18조 지금 몇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따로 올리면 한 30조 정도는 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논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게 농업 정책들을 다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생기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이 복잡한 데서 왜 삽니까? 농업 농촌 공기 좋은 데 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활력을 집어넣으려면 예산을 늘려서 시골 농업 농촌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충남 당진의 삼선이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당진이 전국에서 쌀 생산량으로는 1등입니다.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도농복합도시의 하나로서 당진이 우리 그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살맛 나는 농어촌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당진이 그야말로 쌀 생산량 아주 쌀이 해나로 쌀이 아주 맛있습니다. 해풍을 먹고 들어가지고 이 간척지에서 나오는 그 쌀이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쌀 생산량 전국 탑입니다. 아주 맛있는 쌀 우리 국민들께서 해나로 쌀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또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해나로 감자. 아주 감자가 강원도 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진 감자가 정말 맛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해나로 고구마. 당진 고구마 한번 맛들시면 다른 고구마 먹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농산물이 당진에 많고요. 또 우리 당진이라는 지명이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입니다. 그렇군요. 당진이. 그러니까 옛날에 당나라 시대 때 교육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당진의 관문인 사교천부터 해가 뜨거지는 내목마을을 지나서 난지 섬까지 우리나라 10대 명산 난지섬까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수산물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진에는 현대제철 등등 해가지고 철강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근데 철강도시. 그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 탄생제가 있는 솔미성지, 합덕성장,
합덕 성당, 그다음에 실리 성지를 잇는 버그네 순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로 가지 말고 당진 합덕에 이제 그 전철이 10월 달에면 전철이 철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당진 오셔가지고 버그네 순례길도 걸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당진을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일동 도시,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